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좀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집필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좀 했는지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저랑 좀 인연이 좀 맺어진 출판사 대표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수고 메일을 보냈을 때 어떤 것을 위주로 확인을 하는지, 또는 수고 기획안을 쓸 때 어떤 부분을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첨언을 듣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흔쾌히도 시간을 내주셔서 한 8시 10분에서 15분에는 책가강연이라는 출판사 또는 이제 출간 에이전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계시는 출판사 대표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일단 목차는 제가 이제 했던 걸 위주로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정답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쓰고 싶은 책의 장르를 좀 많이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자기계발 책을 너무 좋아했고, 또 자기계발을 쓰고 싶었어요. 자기계발 베스트셀러를 목표를 하고 애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계발 책을 읽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자기계발 책을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경제나 뭐 문학, 소설 뭐 이런 것들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집필을 하는데 조금 더 참고할 만한 것들은 그와 같은 종류의 책을 읽어보는 게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계발 책만 일단 읽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제가 블로그를 막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SNS를 했지만, 전자책을 만들었던 게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어떤 시장성이나 가격 또는 뭐 그러한 가치를 창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전자책을 만들면서 온라인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전자책을 쓰면서 뭐 목차 구성이나 뭐 프롤로그, 초고, 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제 선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출판 업계나 그런 시장이 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었고, 그리고 정말 수많은 책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하지만 시대적으로는 책을 또 많이 읽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나만이 쓸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자신만의 또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너무 에세이식으로 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어떻게 제가 주제를 선정했고 목차를 작성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책에는 이제 초고가 있고 그다음에 퇴고가 있습니다. 초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적는 글이죠. 대부분 이제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초고에 시간을 너무 쓴다던가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퇴고를 할 때 내가 이 문장이 너무 아까워서 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더라고. 내가 이 글을 얼마나 힘들게 적었는데 내가 이거를 빼기가 너무 아깝고 막 마음이 아프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고를 적으실 때 완벽하게 적겠다는 목적보다는 어떤 분량을 좀 채우겠다, 내가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언제까지 초고를 작성하겠다는 게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퇴고하기는 이게 가장 어렵죠. 퇴고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관점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은 거기서 퇴고는 끝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욕심이란 게 있어서 조금 더 잘 적고 싶고 조금 더 보완할 게 없는지 계속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도 포기하고 이제 책을 집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고할 때 조금 더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퇴고까지 하셨다면 이제 투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투고도 그냥 하는 것보다 이제 투고 기획안이라는 걸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투고 기획안이라는 걸 이따가 제가 이 강의가 끝나면은 투고 기획안에 대한 양식과 이제 출판사 메일 500개가 있는 파일을 같이 어, 드릴 겁니다. 링크를 드릴 거고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 투고 기획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눈을 좀 사로잡을 수 있게, 출판사 편집자, 뭐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 분들이 진짜 수많은 메일을 받잖아요. 저희도 투고를 그만큼 많이 하고, 근데 남들보다 뭔가 내가 특색 있는 어떤 주제나 스토리 또는 서사가 없으면 그 수많은 메일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택당하기가 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혹은 선택을 당했어도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하자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정말 많이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출간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이제 중간에 또 해야 될 게 있고, 출간 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출간 후가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출간 후에 조금 더 이제 제가 힘을 실었기 때문에 15분까지만 일단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제 고등학교 시절 때는 일단 애초에 문과가 아니었어요. 글을 써본 적이 없고 또 이과 출신이었어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했고 예체능을 정말 좋아했어요. 애초에 댄스부나 뭐 그런 쪽으로 아예 가려고 좀 많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연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그, 뭐 모든 경험들이 어쨌든 나중에 돼서는 저한테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랬던 이제 뭐 공연했던 거, 뭐 강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제가 이제 동기부여 강사나 뭐 학교 측에 강의도 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특수부대, 약간 좀 특수한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제가 지금 4살인데 이제 33살까지 한 번도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 그랬던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지금은 이제 종이책까지 집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팔로워도 많이 늘어나고 현재는 이제 자기계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제 곧 2세를 바라보는 작가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철학이 깊으신 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쓰고 싶은 장르의 책을 읽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시를 쓸 거야. 그러면 시를 많이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만약에 소설을 쓸 거야. 그러면 소설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블로그에 글을 처음에 쓸 때는 이제 작가를 목표로 하고 쓴 건 아니었지만 글을 쓰다가 이제 작가를 목표로 하고 싶었고 마침 지금까지 읽었던 책도 자기계발이었고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주제 자체가 애초에 자기계발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책도 물론 읽으면 뭐 사고가 더 확장되고 세계관이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개발의 책을 읽으면서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마무리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목차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자기 개발 책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그날 읽었던 좋았던 인사이트를 블로그에 쓰기도 했고, 또는 전자책으로 읽으면서 따로 메모를 하면서 계속 좋았던 문장이나 인용할 수 있는 문장을 계속 저장을 해놨었어요. 저도 책에 이제 인용이나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정말 고르고 골라서 제 마음을 움직였거나 저에게 이제 막 전율을 줬던 그런 문장들만 골라서 이렇게 인용을 했거든요. 수많은 것 중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계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책을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쓰고자 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로 이제 미리 저장하기인데요. 저도 이제 블로그 아이디 자체를 작년 7월에 만들었고요. 이제 1년 정도 이제 글을 썼죠. 근데 그날 읽었던 인사이트를 바로 저장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다르게 또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읽었던 책에 대한 좋은 문장이나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바로 블로그나 뭐 X, 요새는 SNS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뭐 스레드, 뭐 인스타그램 등에 계속해서 문장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루는 되게 작을 수 있는데 저는 블로그 포스팅 하루에 3개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일이 지나니까 300건의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쌓여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그 정보들이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제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어떻게 적었었지? 내가 독서에 관해서 지금 독서 파트를 적고 있는데 내가 그때 독서에 대해서 적었던 글은 어떻게 적었을까 하고 이제 독서 내 블로그로 가서 검색해보고 글쓰기 파트는 내가 어떻게 적었을까 해서 또 글쓰기 파트로 가서 글쓰기를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전에 적었던 거를 다시 보면 또 색다른 인사이트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SNS 영향력이 좀 많이 중요해진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지필 원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SNS도 같이 영향력을 확장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는 원고대로 지필을 하되 SNS는 SNS대로 또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집중해서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시간은 퇴근해서라고 보통 그렇게 되겠죠. 퇴근해서 이제 집필을 할 건데 그럼 퇴근하고 나서는 SNS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원고 집필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시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SNS를 하고 출근할 때 하고 점심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하고 퇴근해서 바로 SNS에 올리고 나서 모든 시간을 집필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양쪽 두 개가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게 또는 내가 정말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뭔지, 어느 시간에 내가 원고 집필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SNS를 언제 내가 확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원고는 언제 집필을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분리를 하셔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충무로에서 책과 강연이라는 출판사 겸 출판 기획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는 분도 좀 몇몇 분 계시는 것 같고, 되게 유명하신 분도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부크부크 북 작가님, 일단은 출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필 사진 너무 잘 찍으셨네요. 제가 일단 수용 작가님을 이제 처음 뵀을 때, 일단 이분은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그냥,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을 뱉으면 이분은 그냥 실행에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책이 나오겠다, 기획만 잘하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수용 작가님께, 진짜 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강연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에, 출판사가 지금은 7만 5천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중에 이제 9천 개사가 일단 실적이 있는 출판사인데요. 그 모든 출판사가 일쇄를 인쇄하는 부수가 1117부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1500부 조금 언더가 되죠. 근데 이 책이 다 팔리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1.6년 걸려요. 그러니까 1년하고도 절반이 걸리는 거죠. 다 팔리는 데까지. 근데 지금 수용 작가님께서는 출간된 지 분기도 안 지났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2개월도 안 지났고. 그러니까 실로 지금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책이 안 팔리거든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 정도 속도를 낸다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구나. 실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되게 이분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느꼈었던 감정은 뜨거워요. 앞에 있다가 화상 입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출판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고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한 건까지는 안 되고요. 그것에 근접하게 이제 원고를 제가 투고를 받고 있고,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어내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분들이 지금 한 200여 분 정도 계시고, 이분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101개사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내도록 도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원고를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고를 투고를 하기도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 요렇게만 하시면은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만 제가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다시 수용 작가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했을 때, 원고를 쓰고 투고라는 걸 진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제목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적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적확하게 들어가게끔 표시를 해주는 것. 만약에라도 이 타이틀이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면 서브 타이틀에서 그것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문구를 적어줌으로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고가 투고가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출판사 대표이기도 하지만 편집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메일이 투고되어 들어온 거를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흥미를 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의 매우 중요성이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럼 거기에 첨부가 되어지는 파일들이 있겠죠. 뭐가 있겠죠? 아까 박송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간 기획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원고가 있겠죠. 여기에 뭐 지필, 뭐 사진, 내가 쓴 자작시, 뭐 이력서 이런 거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출판사 대표나 편집자는 그런 것까지 다 열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땅땅땅 열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간 기획서를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클릭 한 번, 그리고 출간 기획서를 클릭 두 번. 저는 책과 강연에서 생산되는 출간 기획서를 제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출간 기획서를 만들면 100% 출간 계약을 시킬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책이 지금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마음을 드는 게 아니라 독자가 읽고 싶어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뭐죠? 저자가 쓰고 싶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출판사가 이 책을 만들고 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출판 기획의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책을 보통 한 권 만드는데 출판사, 책과 강연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권당 2천 정도가 들어가요. 제작에 1,000, 마케팅에 1,000, 그러니까 2천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출판사가 내 원고에 2천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강의성을 저자는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인플루언서든 아니면 이 콘텐츠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류에 필요한 것이든 앞으로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 안에다가 명확하게 분석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투고의 제목, 두 번째는 출간 기획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관통하는 게 뭐예요? 절대 어그로를 끌지 말 것. 그러니까 제목만으로 어그로 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뚜껑 열어보면 허위인 것이 금방금방 탄로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진실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용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그 독서를 그 책만 올려놔서 안 되겠죠. 실제로 내가 읽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느낀 바와 인사이트를 얻은 바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행해졌던 것을 베이스로 이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처음 투고할 때 핵심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책을 쓰고 싶어. 그러니까 종이책, 뭐 전자책이나 공동저서나 자비출판은 제외입니다. 기획출판, 그러니까 지금 수용 작가님처럼 기획 출판에 의한 도서 출간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종이책을 내겠어라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이 해당 분야의 글을 쓸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책을 책 쓰기에 대한 책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적어도 해당 분야에 있는 책을 5종 정도는 통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한 줄 한 줄 씹어 먹듯이 읽고 분석해서 내가 왜 이 책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지를 내 스스로를 자신이 설득시킬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5권 이상은 제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수용 작가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꾸준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설가 김동식 작가는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의 공포 게시판을 통해서 본인의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민석 기획자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기호 소장한테 발견이 되어서 출간과 동시에 2만 부가 팔려나갔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전무후무한 소설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뭐 소득은 몇십억이 넘은 거는 물론이거니와요. 그래서 제가 수용 작가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뭐예요? 실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누구나 기획 출판, 투고를 통해서 출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제가 뭐 하나 정도 받아보고 마무리하고요. 없으면은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수용 작가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아, 네, 질문 주세요. 네. 예,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저 열일 제쳐두고 가겠다. 불러만 주시면. 네, 부하 씨 작가님. 네. 아, 네. 진짜 좋은 질문이죠.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일단은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쇄가 채 안 팔리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선 책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컨택하게 되냐 하면 이런 수용 작가님이나 부하시 작가님 같이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컨택을 해서 출판하는 경향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 많이 나와요? 뭐 유튜버, 뭐 인스타그래머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그 교보문고에 가서 베스트셀러 그 평대를 보면 굳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깜냥이 아닌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네라는 것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출판사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어느 정도 저자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배경에 의지하려는 경향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용 작가님이나 부하씨 작가님처럼 실제로 유명한 어느 정도의 좀 베이스가 갖춰진 사람들을 저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한 책을 낸다고 해서 이 책이 갑자기 1000부, 2000부, 3000부 아니면 무슨 뭐 자청 이런 사람처럼 뭐 몇십만 부가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기주 작가처럼 200만 부가 나간다던가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수용이란 저자의 책을 제가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부하씨라는 책을 사람을 또 내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한 4, 5종 정도 책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돈이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중첩되어서 출간을 하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성적이. 그러면 이 마케팅 비용을 고루 분포를 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박수용이라는 사람의 책이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판매고가. 그러면 나머지 마케팅 비용을 박수용이라는 작가한테 속된 말로 몰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대형 출판사에만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마케팅과 자본이 되니까 내 책을 홍보를 되게 잘해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튀어 올랐을 때 거기에다 마케팅 비용을 전투적으로 투입하는 게 솔직히 다른 데다가 균등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노북스다 이러면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란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책이 100만 점이 넘었어요. 예스24 기준으로. 그럼 한 50만 부, 40만 부 정도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출판사 입장에선 수익이, 그게 제 예상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예상의 수익이 순수익만 2, 30억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잘 팔릴 수 있는 책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몰빵을 하는 게 훨씬 더 출판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이제 밑에 질문을 보면 예비 작가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죠. 답은 이미 아까 수용 작가님이 다 말씀하셨죠. 박수용이란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X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대중들을 향해서 쏟아내고 릴리즈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글빨은 어느 정도 되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출판사가 알아서 마케팅 해줄 것 같아요 라는 이 두 저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저는 2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고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박수용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할 수밖에가 없겠죠. 그러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든 소셜미디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뭐 다음 카카오 브런치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분들한테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드러내지 않고 책은 잘 팔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소름 끼치는 필력을 가지고 있다. 유시민, 김훈 이런 사람을 뛰어넘는 필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려둘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출간 기획서는 반드시 한 장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출간 기획서를 받을 때 8장, 13장, 15장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거의 안 읽어요. 그냥 휴지통에 다 넣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이 원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만 적혀 있는지, 앞으로 이 책을 이 사람이 어떻게 팔아낼 것이고 마케팅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의 배경은 무엇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예전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심지어는 무슨 아파트 동대표까지 했다라고 그 출간객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볼 필요가 없어요. 동대표까지는. 그냥 이 원고와 연결성이 있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짧은 건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 두세 장 정도면 다 끝나요. 이야기가. 기획 의도, 그리고 경쟁 도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슈성, 그리고 기대 효과, 이 정도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출간 계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수용 작가님? 더 해주셔도. 네, 질문이 뭐 만약에 한두 개 정도 더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저도 이제 뭐 에세이를 써서 독서 모임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계발서 2종을 더 써서 총 3종을 썼고요. 그러면서 책과 강연이란 플랫폼을 만들었고, 만약에라도 에, 박수용 작가님을 통해서 저한테 만약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는 선별을 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 수용 작가님이 아까 출판사 리스트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그 리스트 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 소개요. 저는 책과 강연이라는 출판사이자 출판 기획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태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치동과 서초동, 한남동을 거쳐서 작년 12월 지금 이제 충무로에 있습니다. 몇 부 파는 것이 그 정도일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정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출판 손에 안 맺힐 정도요? 보통 한 3쇄 정도 봅니다. 3쇄면 BEP가 맞아요. 손익분기점. 그 이후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제일 평이한 수준이에요. 네. 원문을 보낸 거, 일부 보낸 거, 네. 이거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획안만 가지고도 출간 계약을 시킬 수가 있고, 샘플 원고만 가지고도 출간 계약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책과 강연에서 투고를 하는 원고는 무조건 폰을 투고를 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샘플 원고만 가지고 출판사에 들어갔을 때 출판사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냐면요. 에, 그래, 샘플 원고 잘 쓴 건 알겠는데 이후의 원고도 이러한 기조로, 이러한 주장으로, 이러한 논리로 쓰여졌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샘플 원고를 쓸 때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샘플 원고 보내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샘플 원고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원고가 없고 샘플 원고 한 네다섯 개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제출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자가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에 안심을 해서 이후에 원고를 안 써요. 지지부진해져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책과 강연에서 투고하는 건 무조건 합본을 투고를 한다. 이거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년 동안 이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한 400명 정도의 원고를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노하우라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3쇄라는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하씨 작가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1100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000부에서 저 책과 강의는 1500부를 인쇄하거든요. 한 4500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가 팔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BEP는 맞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펄프 값이 올랐어요. 펄프 값이 올리면 어떻게 되죠? 종이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7, 800만 원에도 책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2,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작비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스24 조그만 팝업창 하나 띄우는 거 있죠. 무슨 거꾸로 가는 사람, 7단계 자의식 개체를 통해서 뭐를 이뤄낸 사람, 팝업창 광고 하나 뜨지 않습니까? 이게 예스24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일주일 띄우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띄우려면 금액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교보문고에 책을 45도로 세운다?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케팅에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되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책 쓰고 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지금 박수용 작가님 보시면 되잖아요. 일단 본인이 지금 남들 앞에 나서서 자기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드러낼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사람이 스스로 책을 온전히 다 써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 훌륭한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저는 35살까지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냥 공무원 비슷한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책을 쓰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책과 강연이란 플랫폼을 만들고 8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 매일 아침마다 제 강의를 150명이 들어요. 생방으로. 그리고 단톡방에 1,500명이 있고 이분들과 함께 제가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고 해서 책이 팔려서 인세를 많이 받아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책을 쓰고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없이 이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이 증거가 될 만한, 당위성이 될 만한 이 매개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저랑 내기하셔도 좋아요. 앞으로 박수용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목도해 보시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수용 작가님한테도 요청드린 게 뭐냐면 다음 책을 써주세요. 그 다음 책을 써주세요. 계속 써야 돼요. 이분은 쓰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 책을 써야 돼요? 지금 삶이 정지되어 있거나 답보되어 있거나 답이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박수용이라는 사람, 부크부크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계속 주문을 드렸거든요. 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엔 해낼 것이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부터? 종이책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에,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네. 수영 작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선별해가지고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다음 그분의 팔로워 영향력을 주로 살펴보시나요?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살펴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1, 2만 팔로워, 3, 4만 팔로워라고 하더라도 이 팔로워들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팔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죠. 맞죠? 네, 부하씨 작가님 말처럼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수능이 끝나면 그때부터 인생 필 거라고 생각하고 책이 나오면 이게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독자가 읽고 싶고 저자가 쓰고 싶고 출판사가 이 세 가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을 때 출판사 쪽에서 특별 선호한 장르가 따로 있을 것을 오케이. 이거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게요. 시, 소설, 에세이를 내가 지금 쓰겠다라는 분들 있죠. 조금 접어두세요. 그 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세이를 쓴다라고 하면은 거의 95%의 확률로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어. 뭔가 인사이트를 받았어. 이것을 내가 써야 되겠어라고 하면 나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 눈물이 흘렀어.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겠죠. 그거를 보고 나서 실제로 감동을 받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독자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세이가 한 달에 1,200종이 평대 위로 쏟아져요. 평균적으로. 소설, 에세이, 희곡 이 네 가지 장르가 그러면 이 전달의 1,200종과 지금의 1,200종 그리고 이 이후의 1,200종 이 3,600종 사이에서 내 에세이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세이 잘 쓰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독립서점 가서 황보름 작가 안녕 휴남동 서점입니까? 그 책을 쓴 저자의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엄청 글 잘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장르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자기 개발적으로 자기 개발성 에세이를 쓰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기획을 해서 만든 사람이 2개월 전에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항해사 여성분이신데요. 그분은 KBS 아침마당까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강연료가 30에서 50만 원 사이였는데 지금 평균 강연료가 2, 300만 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강연 요청이 이미 한 달 채우고도 넘을 만큼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한국에 돌아와서 300짜리 10개만 하더라도 순수익이 3천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이 쓰고 싶은 것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찾아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사가 원하는 거 2천만 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컨텐츠 그리고 저자가 쓰고 싶어하는 컨텐츠 그리고 마켓, 시장, 누구요? 독자가 원하는 이 컨텐츠, 이 세 가지의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출판을 하는 것의 출판 기획의 핵심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이름이요? 저는 책과 강연이라는 출판 기획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오늘 강연이 김태환 대표님이죠? 아닙니다. 오늘은 저기 수용 작가님. 네. 오케이. 어린이 책 전망은 어떤가요,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어린이 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그멘테이션, 분절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동화인지 어린이가 읽어야 되는 소설인지 어떠한 책인지 모르겠고 일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3세에서 5세인지 5세에서 6세인지 7세인지 8세인지 어린이를 어느 기준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버리는 그 카피 대전인가요? 그 보너스 출판사인가? 그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장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페르소나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책을 누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름, 직업, 사는 곳, 연봉 이런 거를 페르소나를 한번 쫙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 사람을 모니터 위에다 얹혀놓고 그 사람한테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 독자층을 와이드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핀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31살의 북디자이너인 김미영 씨가 혼자 나와서 살 때 반드시 알아야만 뭐 40가지. 그러면 첫 번째 꼭지가 뭐가 나와요? 빨래에서 쉰내 안 나게 하는 방법. 무슨 뭐 싱크대에 파이프가 잘렸을 때 교체하는 방법. 세 번째, 뭐 오피스텔 계약서를 볼 때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무슨 방법. 이런 것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핀포인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꽂아놓고 나서 타겟팅을 확산을 시키는 거지. 나는 20대에도 만족을 주고 싶고 30대 직장인한테도 만족을 주고 싶고 40대 이직을 준비한 사람한테 만족을 주고 싶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떤 오류가 발생이 되냐면 1장에서는 20대한테 막 이야기하죠. 달려라, 시간, 열정. 그러죠. 그럼 40대가 이걸 보면 이해가 갈까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4장에 가서 갑자기 이런 얘기 나와요. 다 내려놔라, 워라벨. 20대가 공감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분절을 해서 내 타겟팅을 쪼개낼 수 있는 것. 이게 출판 기획에서 가장 선단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내 책을 많이 본다?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쪼개내고 그것의 책을 여러 종을 쓰면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 알겠죠? 네. 음, 제가 좀 너무 흥분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에 이분들이 책을 쓰겠다라고 이 시장에 들어와서 쓰지 못하는 이유는 타겟팅을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걸 왜 쓰는지 몰라요, 본인이. 그러니 본인 스스로 이것이 설득이 되어지지 않고 당위성이 없으니 아사모사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써서 강연이 요청돼서 인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거죠. 이렇게 모호하게 타겟팅해서 들어오면 아무도 책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100명이 투고를 해봤자 제 생각에 6명 언더일걸요? 이 기획 출판은?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요? 자비 출판으로 빠진다던가 뭐 공동저서로 빠진다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나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까 봐 땀이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면은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부크부크님께서 전에 그 책가 강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책가 강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네, 오, 책가 네, 강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관심 있으신 다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가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이 나온 저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책을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고 서평을 남겨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수용 작가님의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책과 강연은요, 출판업을 하고 있고 출판 기획업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업은 말 그대로 출판을 하는 것이고 저자를 발굴해서 출판 기획은요. 내가 어떠한 책을 쓸지도 모르고 내 컨텐츠 잘 모르거든요. 본인 스스로들은.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시면 출판 기획부터 원고, 집필, 첨삭, 퇴고, 투고, 계약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컨트롤 해드리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것, 책이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마케팅이란 영역 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브랜딩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2종, 3종의 책을 쓰면서 어떠한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나가야 될지를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철칙이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책은 철저하게 나의 비즈니스를 서포팅해주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쓸 때에도 아주 자극적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저는 하거든요. 내 책을 통해서 읽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이 책에서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상에 젖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책을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그거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책을 사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업적인 것이고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인세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영리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컨텐츠를. 그래서 저희는 그런 출판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2017년도 7월에 대치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초, 한남동을 거쳐서 지금 충무로에 이제 오게 되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시는 분들은 연구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금 아마 한 400명 정도가 있고 여기서 원고를 쓴 202명인가? 원고를 이제 저희가 다른 출판사에 투고를 합니다. 전략적으로 투고를 해서 계약을 맺고 이후에 플래닝까지 하는 곳 기획사, 출판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크부크님으로 다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뭐 너무 설명을 다 대표님이 많이 해주셔서 이거예요, 이거. 솔직히 제일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끝나고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나만의 서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나만의 서사. 저희가 이제 투고를 하던가 또는 초고 집필을 하고 퇴고를 할 때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서사, 나만이 쓸 수 있는 어떠한 글 또는 다른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책들과 내가 쓰는 책에 뭐가 다른지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 찾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독자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SNS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입소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저자만이 쓸 수 있는 책이 꼭 중요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저자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스토리나 서사가 무엇인지가 요즘에는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책을 굳이 내 책을 읽어야 되지? 다른 자기계발서랑 내 책은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러한 것들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실 때도 네, 알겠습니다. 책을 쓰실 때도 기존의 사회에 이미 퍼져 있는 에세이, 뭐 소설, 문학 작품과 내가 지금 쓰는 것에 가장 큰 차별점을 본인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게 솔직히 이게 저는 메시지의 핵심이죠. 메시지의 핵심이고 이건 다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후보기획서 이건 다 드릴게요. 이제 계약 후에 이것도 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이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렸겠죠. 그리고 책을 책으로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브랜딩을 이어가지, 뭐 강의를 뭐 가던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제가 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또는 책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러 와주셨고 제가 전달하는 거를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냈으면 내 책으로 어떻게 이제 브랜딩을 이렇게 앞으로 이어 나갈 것인지가 추후에는 나중에는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나중에 책을 쓰실 때는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 분배를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어, 저 역시도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훈련 일주일 나갈 때도 있고 한 달 나갈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고를 밀리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목표를 한 가지만 보고 그렇게 가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시기에 출간이 됐고 예상했던 시기에 솔직히 1세까지 지금 소진이 됐고 예상했던 시기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제로부터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까지 온 걸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혹시나 혹여나 추가적인 뭐 질문이나 있으면 뭐 더 유명한 뭐 작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최근에 제가 좀 출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질문 사항 있으면 딱 거기까지만 듣고 이따가 이제 엄마의 브랜딩님께서 채팅으로 제가 파일을 그 먼저 드렸어요. 그 공유 가능한 그거 링크를 올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네, 저는 책을 퇴고까지 다 맞춰서 투고를 했습니다. 책 쓰는 원고 과정은, 맞다. 이거는 그거예요.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글자 크기, 10에 행간이라고 하나요? 160으로 해서 100장 정도를 쓰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 책 한 권 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목차를 30개로 정했었고, 처음에. 그래서 10개, 10개, 10개면 일단 90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3장, 3꼭지를 쓰자. 3개의 목차를 써보자. 그럼 9장이잖아요. 9장. 한 개 꼭지당 3장 이상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매일 그렇게 9장을 무조건 맞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10주가 걸리니까 그러면 90장이 되죠. 그래서 초고가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훈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30장이 남았었어. 마지막 실행력 파트에서. 이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저희가 퍼센트지가 있잖아요. 앞에 좀 되게 힘이 실어져 있고 중간에서 힘이 빠지다가 뒷부분에서 힘이 더 빠지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제일 뒤로 밀었어요. 이 책을 그대로 그 힘을 그대로 받고 받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맨 뒤에 게 오히려 더 좋았다. 실행 파트가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주제를 담고 있구나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제일 뒤로 미는 거예요. 내 맨 앞으로 밀어버리면 그 뒤에는 완전히 쓸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메시지를 주고 싶고 가장 전달하고 싶은 주제 또는 내가 정말 좋아했던 내가 제일 좋아했던 건 실행력이잖아요. 그걸 맨 앞에 쓰면은 뒤에가 약해진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뒤로 뺐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실행이니까 실행 부분을 맨 뒤에 써버리자. 내가 약한 거는 솔직히 독서 부분이야. 약한 거부터 가보자. 그러면서 각 파트별로 독서, 글쓰기, 실행이 있다면 독서를 할 때는 제가 독서에 관련 책을 한 10권 읽었어요. 인풋이 없으니까. 글쓰기 할 때는 또 글쓰기 관련 책을 또 많이. 실행에 대한 거는 이미 제가 실행에 대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 부분을 거기서 인용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제로 쓰다가 인풋이 부족해지면 글이 써지다가 안 써지면 잠시 멈추고 인풋을 넣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스24나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해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목차를 구성을 했고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짰는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목차를 이렇게 했네. 나도 여기다 내 거에 한번 넣어볼까? 그리고 사례가 무조건 들어갔었으면 좋겠어요. 사례가 꼭 들어가고 성과가 있는 사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렇게 공감을 해주더군요. 그래, 맞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맞구나. 근데 뭐 두루뭉실하게 뭐 책 읽으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책을 읽어서 내가 삶이 이렇게 변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쓰라는. 너무 두리뭉실한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적인 사례를 넣어야지 되고 마지막 한 목차에서 끝날 때는 무조건 내가 이 목차 안에 내용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에 전달하고 싶은 건 꼭 결론을 꼭 맺어줬어. 각 꼭지마다 무조건 이 파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어.
이 파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사실 이거를 항상 맨 마지막 꼭지에 넣었어. 그래서 그걸 읽었을 때 사람들이 아, 이거를 말하고 싶었구나 알 수 있게 좀 했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그게 뭐냐면, 초고를 썼을 때 제가 그 100장을 썼잖아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12만 자가 나왔어요. 근데 12만 자를 3월부터 5월까지 퇴고하면서 8만 5천 자로 줄인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확 빠지잖아요. 근데 빠지는 만큼 다시 살에 넣고, 빠지는 만큼 살에 넣고, 이렇게 해서 한 8만 5천 자에서 9만 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신 이제 좀 원고가 좀 분량이 적긴 하죠.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투고했습니다. 더 이 이상 내가 줄일 건 없다. 퇴고는 줄이는 과정이거든요. 이 이상 더 내가 줄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다. 그래서 8만 5천 자까지 딱 줄이고 그냥 투고를 했습니다. 책과 강연. 아, 이건 엄청 많죠. 그거를 다 찝어 주십니다. 좀. 여기에 사례 들어가라. 이거 왜 이렇게 썼냐. 이런 거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도 쓰다가 내가 이거 왜 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 글을 썼어?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런 거 보면 아, 이래서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좀 많이 배웠죠. 아, 이렇게 사례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줄여야 되고 부사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 뭐 접속사 여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좀 배우면서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두 번 다시 하기 싫은 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 제가 12만 자를 썼는데 제 능력상 퇴고 마무리를 지었을 때가 8만 5천 자였다. 더 써야죠 원래는 더 써야 되는데 그리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나는 이제 못 쓴다. 내 뇌가 끝났다. 뇌가 끝났기 때문에 전 여기서 그래서 못 쓰게 더 들어가봤자 더 이상한 길로 갈 것 같아. 딱 쪽타하고 그냥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교정 교육은 출판에서 해주는 출판사에서 좀 해줬어요. 제가 뭐 어떻게 좀 약간 출판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편집자랑 뭐 얘기를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저는 애초에 퇴고 과정을 다 거쳐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7월 실행 요한 전 데드라인 언제까지 쓰겠다 무조건 쓴다. 전쟁이 나도 쓰겠다는 마음. 밥 안 먹어. 못 썼어. 내가 그 정도의 지금 각오도 안 하고 책을 쓰겠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진짜 많이 했어. 무조건 한다. 다 쓰고 내가 뭐 전쟁을 나가던가. 이게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지금 나는 종이책과의 전쟁이 먼저였지. 이걸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배치를 하라는 거야. 이거 나 지금 내가 이거 하기로 해.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영부영 하겠다? 저는 의미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1차로 이제 자기소개서 2차 목차를 보내고 3차부터 초고가 들어가는데 한 13번, 16번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집중력 유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몇 시간까지 집중이 가능한지 아실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딱 되면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초고를 작성을 하다가 제가 일주일에 9장을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9장 이상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 머리가 막 아직 멈춰나. 그래도 멈췄습니다. 다음에 더 힘들어지. 그래서 딱 그 분량만 딱 채우고 딱 끝냈어요. 그럼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솔직히 뭐 출간기획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PDF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시라고 한글 파일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금방 뚝딱 만들어서 만든 거고요. 출판사 이메일 솔직히 구글이나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면 어차피 500, 그 출판사 메일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게 뭐 최신화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딱 그거죠. 종이책을 할 거면 좀 각오해라. 각오하고 좀 어중간한 정신으로 하지 마라. 각오해라. 전자책은 필요 없는데 종이책은 진짜 각오야. 밥 먹는 거 포기해. 주말 포기해. 사람 만나는 거 포기해. 모든 거 다 포기해. 종이책만 바라보고 가도 모자라다. 그와 동시에 SNS 무조건 키워라. 가족은 지켜야죠. SNS 무조건 키워야 됩니다. 이건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제가 그냥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원고를 집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자기만이 알잖아요.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는 모두 SNS에 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저기 김태환 대표님이 더 진짜 더 많이 더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더 솔직히 더 좋았어요. 제 이야기보다는 솔직히 전문가 말을 듣는 게 여러분들이 제 말 듣는 것보다는 출판사 대표님의 말을 듣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거 녹화하셔서 어머님이 올려줄 테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복귀하면서
좋았던 거를 잘 메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